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길 원합니다. 막 전문적으로 막 하나하나 세세한 건 아니고 간략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대본도 준비해서 하긴 하는데 오늘은 화면을 쉐어하면서 대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버벅거릴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ETF는 SPY와 그리고 VOO라는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SPY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 중에 가장 유명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오래된 ETF고요. 그리고 가장 큰 Asset Under Management, AUM,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보시면은 93년도에 만들어졌고, fee는 0.09%, 즉, 만불이면 한 9불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 ETF고요. 사실 이 ETF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년 가까이에 한 20% 조금 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많이 떨어져서 요거까지 감안하면 25% 넘을 수도 있는데 거의 한 1년에 21% 정도 성장하고 있는, 지난 1년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고요. 3년, 5년, 10년을 봐도 거의 한 10% 이상 성장하는 아주 좋은 그런 ETF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섹터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테크 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구글, 체이스, J&J, 비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한 주를 가지고 있고 이제 현재 주가는 313불입니다. 이제 VO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SPY랑 비교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O는 마찬가지로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 ETF지만 이제 벤가드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조금 역사가 짧은 이제 2010년도부터 만들어졌고, 그 AUM은 아까 SPY는 보시면은 293빌리언인데 이거는 126, 한 40% 될까요? 이제 조금은 적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런 AUM을 보유하고 있고,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값싼 익스펜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불을 투자할 때 3불만 내면은 여기서 다 알아서 관리하는 그런 편리하고 싼 그런 ETF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면은 SPY든 VO든 사실 제가 이 팩터박스는 아까 생략했는데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고, 이따가 기업도 보면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S&P 500를 추종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의 비중은 조금 적은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21%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역시 1년 기준으로 21%가 되고, 아직 10년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10년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슷해요. 여기 테크 기업 27%, 그리고 SPY도 테크 기업 거의 27%, 소수점까지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제 갖고 있는 기업도 비슷해요. 그래서 존 보글이나 워렌 버핏이 이제 VO를 추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급적 비슷하고 하면은 수수료가 더 싼 VO를 이제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긴 하지만 가장 AUM, 가장 큰 거래량을 갖고 있는 SPY가 더 낫지 않냐 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수수료가 싼 VO를 6주 가지고 있고요. 현재 VO의 한 주당 이제 주가는 288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ETF는 이제 SPHD와 SPYG인데요. 저의 미국 배당 투자일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두 ETF는 기계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주 이상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 저의 배당 투자일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은 드렸지만 예를 들어 SPHD는 고배당 ETF고 SPYG는 성장주를 모은 ETF다, 이제 그로스 ETF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HD는 인베스코에서 만든 그런 ETF고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짧아요. 2012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사실 B가 0.3%, 아까 앞서 봤던 두 기업보다는 VO랑 비교할 땐 10배 정도 되는 그런 B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SPHD의 특징은 자, S&P 500 스탁 중에서 자, the 50 least volatile,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50개 기업, 그리고 고배당을 주는 50개의 기업 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50개의 기업을 모아놨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3%의 B와 자산, AUM도 되게 적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0.3%의 B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배당을 4% 이상을 줍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SPHD의 가장 큰 장점은 월 배당을 줍니다. 매월 배당을 준다는 거죠. 즉, 매월 배당을 4% 이상 받으니까, 우리가 이 SPHD를 생각할 때, 아, 내가 0.3%의 B를 낼 테니까, 너는 나한테 매월 4%의 월 배당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하거나 아니면 SPHD에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려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SPHD가 상당히 매력 있는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elatively inexpensive stock.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값싼 주식의 비중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고배당이고 저변동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4% 이상 배당을 주는 것처럼 캐시플로우 페이드 아웃 비중이 아까 봤던 VO보다는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것도 한 10%, 한 11% 정도 되고요. 사실 VO랑 비교할 때는 또 작지만 배당을 합쳤을 때는 이거 플러스 이제 몇 퍼센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섹터와 비중을 봤을 때 섹터는 이제 파이낸셜 쪽이 되게 많고요. 비중은 이제 회사 비중을 보면은 AT&T 통신 기업이나 아니면은 알트리아나 필립 모리스 같은 담배 기업이 있고, 네, 사실 제가 이 기업들을 한번 쭉 봤는데 모르는 기업들 되게 많았어요. CBS나 켈러그나 버라이존 이런 거는 아는 기업이긴 한데 다른 모르는 기업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0.3%의 피를 주고 내 자산을 알아서 운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월배당을 꾸준히 주세요 라는 그런 자세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이 SPHD는 한 주당 43불에 거래되고 있고, 저는 현재 이 SPHD를 59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ETF는 SPYG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를 모아놓은 ETF이고요. 이것도 참 좋은 게 Fee가 0.04%예요. 아주 낮은 Fee를 가지고 있고, 이제 2000년부터 만들어진 ETF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성장주를 모아놓은 거라서 배당이 좀 낮지만, 자, 성장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 위주로 이제 모아져 있고요. 보시면은 토탈 이제 VO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 21% 이제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크 기업 당연히 VO처럼 되게 많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이제 아까 봤던 큰 기업들, 아까 없던 이제 멀크나 아니면은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성장주의 비중이 아까 VO랑 봤을 때랑 이제 많이 다르죠. 4%, 4, 2,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8, 5, 3, 2 이렇게 많은 비중의 이제 성장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징이 ETF를 보통 VO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으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한 주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8불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꽤 싸지 않은 비싼 그런 한 주당 거래가인데, SPYG는 현재 지금 주가가 40불 70에 거래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매월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모아가는데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SPYG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주를 가지고 있고 매월 아마 꼬박꼬박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ETF는 XLY라는 ETF인데요. 앞서 얘기한 4가지 ETF보다는 좀 덜 유명한 거라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XLY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그런 필수 소비재가 아닌 어쩌면 기호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제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ETF는 뭐 fee는 0.13%라서 뭐 SPHD나 SPYG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 ETF를 모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주가 아시겠지만 1,700불이 넘어가죠. 한 주 사는데 너무나 비싸죠. 정말 비싸죠. 정말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마존은 배당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참 투자하기도 꺼려지지만 그래도 투자는 하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ETF를 찾아서 아마존을 대신해서 투자를 할까 하다가 찾은 게 XLY입니다. 자, 보시면은 XLY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21%, 거의 한 5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ETF의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큰 장점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마존, 홈디포, 그리고 맥도날드, 나이키, 이 네 가지 기업은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주식이 없어요. 뭐 스타벅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지만, 근데 이 네 가지 주식은 제가 모으고 싶긴 하지만 개별주로 모으진 않는 주식이라서 이 ETF를 샀을 때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는, 이 ETF당 이제 40%가 넘어가는 그 비중이 이제 아마존을 더불어서 이제 이 세 기업, 홈디포, 맥도날드, 나이키에 꽤나 큰 비중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ETF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비재,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좋으면은 지난 5년처럼 불마켓이 이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ETF VO 같은 경우에 5년 봤을 때, 5년을 보면은 80%가 못 미치잖아요. 근데 XLY를 봤을 때는 거의 80에 아니면 80 이상을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 ETF는 정말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미 불마켓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뭐 내년엔 어찌 될지 몰라서 내년엔 XLY를 더 추가 매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XLY를 모으기 시작했고, 회사들을 저는 만약에 또 관심이 있다면은 ETF를 투자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EWY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ETF인데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라서 이 ETF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사실 좀 꺼려지는 거는 익스펜스 레이쇼가 되게 비싸요. 0. 거의 6%가 돼서 이 돈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지만, 또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한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한 최근 6개월 전부터 되게 많았고, 한 12월 달에는 진짜 많은,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삼성전자를 다루는 영상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삼성전자에 또 관심이 갖게 됐는데, 사실 이 ETF가 보면은 삼성전자를 22% 가지고 있어요. 꽤나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이제 순서대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삼전을 생각할 때 이 ETF를 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또 이 fee가 걸리고, 그래도 더 매수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로는 57불 70에 거래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EWY를 3주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한 55까지 내려간다 하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5년 동안 봤을 때 2018년까지 계속, 2018년 초까지 오르다가 지금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이 뭐 크겠죠. 네. 보시면은 지금 7년, 12년 전 봅시다. 12년 전보다 훨씬 더 낮은, 네. 이래서 이제 박스피라는 별명도 있고, 또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 더 EWY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불 대가 되면은, 55불이나 그 밑에가 되면 투자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VW입니다.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한국을 제외한 이제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에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ETF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ETF의 장점은 일단 뱅가드든 어떤 운용사가 이거를 하든지 간에 일단 fee가 되게 적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EWY 같은
한 나라들,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브라질 같은 그런 ETF를 보시면은 거의 0.6이나 되게 0.5나 되게 높아요. 근데 그 높은 거에 비해서 여기는 되게 expense ratio가 0.12%, 굉장히 싸다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very low fee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런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또 하나 아니면은 총 세 가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피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하나는 레이 달리오가 갖고 있는 이제 주식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이 이제 VWO의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홀로 독주하고 있고 많이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미국이 이미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이미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뒤에 조정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 BWO는 뭐 1년간 뭐 14%라고 하고,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낮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특히 중국이나 아니면은 브라질, 아니면은 뭐 그런 인도, 그런 나라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정말 성장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홍콩에 가장 많은 비중이 되어 있고,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이 ETF도 사실 저는 뭔지 몰라요. 사실 요 위에 세 개는 유명하니까 알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들어봤고, 모르는 기업들 투성인데, 바이두 알고 JD 알고, 네, 모르는 기업들 투성인데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냥 ETF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머징 마켓을 따르는 펀드 중에서 피가 적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를 못했어요. 아직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주지만 그래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ETF 중에 하나라서, 제가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냥 훑어봤으면은 하고, 혹시나 뭐 이런 주식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ETF가 있고 뭐 이러한 정보들이 있구나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VWO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 녹음을 했는데 아마 뭐 많이 또 버벅거리기도 했고 또 많이 부족했겠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ETF와 ETF들과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ETF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